안녕하세요. 학교 가는 길입니다. 전국에 있는 6학년 친구들 모두들 축하합니다. 드디어 초등학교의 가장 큰 학년인 6학년이 되었어요. 설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6학년의 공부가 걱정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6학년 수학은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얻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 수학 어떤 것을 배울까요? 먼저 본격적으로 수학 교과서를 살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학의 영역인데요. 수학은요,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와 연산 영역이에요. 수와 연산 영역은 자연수 1, 2, 3, 4, 5와 같은 자연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혹은 분수, 소수, 이런 내용들을 담은 영역이에요. 수학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형 영역이에요. 삼각형, 원, 원기둥, 각기둥, 각불 등등등 다양한 도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도형 영역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요, 바로 측정입니다. 시간을 본다든지 길이를 잰다든지 넓이를 계산한다든지 6학년 때 배울 부피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측정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규칙성입니다. 숫자들의 규칙, 도형의 규칙, 이런 규칙성들을 발견하고 그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게 바로 규칙성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요, 바로 자료와 가능성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의 발 크기를 조사한다든지 내일 비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다, 반반이다 처럼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자료와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영역을 알고 수학 공부를 시작한다면 좀 더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학습을 통해서 이 정도는 달성해야 돼요 라고 정해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해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과서를 만들 때 이 단원 구성을 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학습 목표가 되기도 하고 담임선생님께서 수업을 준비할 때 활동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또한 수행평가를 볼 때 이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 문항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할 때 이 단원에서는 이런 성취 기준이 있구나를 알고 시작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살펴봅시다. 자, 교과서 표지입니다. 영롱한 초록색 빛을 띠고 있네요. 6학년은 코끼리가 표지 모델이 되었네요.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펼쳐봅시다. 펼쳐보면요, 6가지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요, 분수의 나눗셈이에요. 처음부터 강력한 단원이 나오네요. 분수의 나눗셈. 그리고 2단원은 각기둥과 각불, 3단원은 소수의 나눗셈, 4단원은 비와 비율, 5단원은 여러가지 그래프, 6단원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부터 살펴볼까요? 1단원은 분수의 나눗셈이에요. 처음부터 강력한 단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5학년 때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 배웠어요. 6학년 때는 분수의 나눗셈을 배워요. 왜 6학년으로 올라왔냐면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분과 통분을 잘 배웠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을 잘 배웠다면 분수의 나눗셈도 손쉽고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영역은요, 수와 연산 영역입니다. 성취 기준을 살펴볼까요? 1단원 성취 기준은 2가지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이것은 3, 4학년 때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요. 몫을 자연수로 나타냈고 나머지도 있었고 이런 나눗셈을 했다면 6학년 때는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분수의 나눗셈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1단원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단원 키워드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분수 나누기 자연수,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분수의 곱도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단원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은요. 3학년 1학기의 분수와 소수, 3학년 2학기의 나눗셈, 5학년 1학기의 약분과 통분, 5학년 2학기의 분수의 곱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6학년 1학기 1단원을 시작하기 전에요. 5학년 1학기의 약분과 통분, 5학년 2학기의 분수의 곱셈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복습하고 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수의 나눗셈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분과 통분, 분수의 곱셈은 꼭 복습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수의 나눗셈을 놓치면 6학년 1학기에 있는 소수의 나눗셈, 6학년 2학기에 있는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걸 기틀을 잡아놓고 1학기, 2학기 공부를 하셔야 훨씬 더 수학이 재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2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원은 각기둥과 각불이에요. 도형 영역입니다. 성취 기준을 살펴볼까요? 각기둥과 각불을 알고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도형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구성 요소, 성질. 그리고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 단원이 나오면은 자주 등장하는 거죠. 전개도 펼쳤을 때 그릴 수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키워드입니다. 각기둥, 전개도, 각불. 이렇게 3가지의 키워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단원입니다. 각기둥과 각불은요. 4학년 2학기의 다각형, 5학년 2학기의 직육면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5학년 2학기 때도 직육면체, 입체도형을 배우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6학년 때 배우고요. 6학년 2학기 때는요. 더 많은 입체도형이 나옵니다. 원기둥과 원뿔, 구와 연관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각기둥과 각불 탄탄히 다지고 가야 되겠죠? 자, 3단원입니다. 3단원은 소수의 나눗셈이에요. 바로 수와 연산 영역이죠. 1단원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배웠다면 3단원에서는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는 것이에요. 성취 기준을 한번 볼까요? 3단원 성취 기준은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소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3단원에서는 소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1단원에서는 분수로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소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결과를 어림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소수의 나눗셈에 해당하겠죠. 소수의 곱셈 어림하는 거는 5학년 때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요. 3단원의 키워드입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 소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 소수점의 위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잘 보시면 소수의 나눗셈 단원인데 분수의 나눗셈이 있네? 아하, 소수의 나눗셈과 분수의 나눗셈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계 단원을 살펴볼까요? 소수의 나눗셈은요. 4학년 1학기의 곱셈과 나눗셈, 4학년 2학기의 소수의 덧셈과 뺄셈, 5학년 2학기의 분수의 곱셈, 5학년 2학기의 소수의 곱셈, 6학년 1학기의 분수의 나눗셈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소수랑 분수는
깊은 연관이 있구나 알아차리실 수 있겠죠? 6학년 1학기에 배우는 소수의 나눗셈은요, 6학년 2학기에 나오는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나눗셈 꼭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단원입니다. 비와 비율이에요. 규칙성 영역이에요. 비와 비율은요, 6학년에서 꽤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복습 확실히 하시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신다면 반드시 쉬워질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수업 집중, 복습입니다. 자, 성취 기준 살펴보면서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감 좀 잡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을 통해 B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B로 나타낼 수 있다. B라는 것은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두 양의 관계를 B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5학년 때는 식으로 나타냈었는데요. 이번에는 B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B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성취 기준은요. 비율을 이해하고요. 비율이 나와요. 비율도 이해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비율을 분수, 소수,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율을 알아야 되고 비율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구나.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한번 볼까요? 두 양의 비교, 비, 비율, 백분율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연계 단원은요,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규칙과 대응, 약분과 통분, 이 두 개의 단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와 비율이 좀 어렵다는 친구들은 규칙과 대응과 약분과 통분을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6학년 1학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프와 6학년 2학기에 있는 비례식과 비례배분과 연관되어 있어요. 특히나 비례식과 비례배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6학년 1학기 때 탄탄하게, 이것도 역시 탄탄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5단원은 여러 가지 그래프입니다. 자료와 가능성 영역이고요. 바로 성취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단원의 성취 기준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실생활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래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자료를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그림 그래프가 뭐고, 띠 그래프가 뭐고, 원 그래프가 뭐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보시면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그래프마다 목적이 달라서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그 그래프를 어떤 뜻이 있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키워드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프란 그래프는 다 나와요.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래프의 종류를 알고 그 쓰임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계 단원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는요, 앞에서 3학년 때 자료의 정리, 4학년 때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 6학년 때 배우는 비와 비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프가 어렵다면 앞에 있는 이 선수학습을 복습하고 오시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바로 측정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6단원의 성취 기준입니다. 첫 번째,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널비를. 자, 두 번째입니다. 부피를 이해하고 부피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세제곱센티미터, 1세제곱미터의 단위를 알며 새로운 단위가 나타났네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관계, 1세제곱미터와
1세제곱 센티미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 이번엔 부피네요. 위에서는 건널비였는데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단원의 키워드는요. 세제곱 센티미터, 직육면체의 부피, 세제곱 미터, 직육면체의 건널비입니다. 연계 단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단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비교하기, 2학년 1학기의 길이 재기, 2학년 2학기 때 길이 재기, 3학년 1학기 때 길이와 시간, 5학년 1학기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5학년 2학기 직육면체, 6학년 1학기 각기둥과 각불과 연관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난다,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5학년, 6학년 것만 복습해도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6학년 2학기 때 공간과 입체라는 단원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단원도 차근차근 탄탄하게 다지고 갑시다. 자, 이렇게 6학년 1학기 교과서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단원이 재밌어 보이나요? 네, 6단원이 모두 재밌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6단원이 모두 어려워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복습한다면 여러분 수학의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설레는 6학년이 시작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요. 공부할 때 그 성취감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